유가족 대부분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떠났습니다. 참사의 원인 규명과 향후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탄핵 정국과 여객기 참사 국민 애도 기간이 이어지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조명해봤습니다. 항공이나 철도 참사 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과 피해자의 의견 반영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정원을 100명씩 배분해 정부에 신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대학의 명칭은 국립한국제일대학교로 정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고의 흔적이 남은 공항은 한산하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과 향후 일정 등을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동안 유가족과 사고 수습 관계자로 북적였던 무안공항. 임시 쉼터로 사용되던 곳은 내부 소독과 재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유가족들에게 제공되던 의료 서비스 부스 역시 현재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사고 직후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로 붐볐던 이 공간은 이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은 오는 11일 다시 공항에 모여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블랙박스 분석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미국으로 이송된 비행기록 장치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이틀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성 기록 장치와 CCTV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새떼와의 충돌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엔진 2개를 인양해 조사한 결과 한 곳에서 깃털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이어갑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도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합동 위령제를 열고 무안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등에 있는 합동분향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또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사업비 460억 원을 들여 무안공항 인근 7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음식점 폐업이 속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큰데요. 지자체마다 소비 진작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과 새학기 준비로 소비가 증가하는 연말연시. 지난 12월과 이달에는 국가적인 참사와 대통령 탄핵 이슈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향후 경기 전망도 2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외식업계는 폐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순천 전거세를 계속 돌았거든요. 돌면서 이렇게 다녔을 때 아마 50%, 60% 막 그래가지고 문 닫은 데가 200~300군데가 됩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들은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려 지역 경제 순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종이형과 모바일형 지역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도 카드형 상품권 15% 할인을 적용합니다. 해남군도 지역 상품권 7% 할인을 적용하고 구입 한도를 8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민생 안정을 위한 23개 사업에 예비비 1,185억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과 할인율을 10% 늘렸고 농어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91억 원을 지원합니다.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도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민 차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국민 1인당 20만 원의 긴급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부에 강력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땜질식 퍼주기는 나라 곳간만 축낼 뿐이어서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벼랑 끝에선 국가 신인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진단도 있어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항공이나 철도 참사 조사에 대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로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2명 안팎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의원 가운데 1명은 유가족이나 피해자 가족 대표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해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전남권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을 각각 100명씩 배분해서 신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달 31일 의대 신설을 비롯한 부속병원 설립 방안과 지역별 캠퍼스 설립 등 내용이 담긴 대학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의대 정원은 200명 확보를 목표로 두 대학이 각각 100명씩 나눠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목포는 전남 서부권의 농촌과 도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공의료 부문을 강화하고 순천은 산재와 재활,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두 대학은 통합대학의 명칭을 국립한국제일대학교로 정했고 다만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내놨는데요.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8년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까지로 완화됩니다. 연소득 2억에서 2억 5천만 원 구간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으로 사실상 소득 제한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는 겁니다. 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한정됩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50% 인하되는데 1월 중순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주택 드림 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실수요자 구매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7월부터는 3단계가 도입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작동했던 우리 지역 시장에서는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라든가 아니면 탄핵 정국 자체가 오히려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투자 수요는 위축이 될 것이고 지역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좀 대기 수요로 남을 가능성.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금리 움직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목포 검찰이 유흥업소 손님에게 성매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는 8일 유흥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공갈 범죄를 벌인 6명에 대해 4명은 범죄 단체 조직 겸 가입과 활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을 꾸려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한 뒤 해킹 등으로 고객 정보를 빼돌려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2억 9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흥업소 손님 1명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빌미로 협박을 당해 300만 원을 빼앗겨 경찰이 넘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총책 등 일당을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조산 위험으로 긴급하게 전원된 임산부를 순천시가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7일 오전 임신 29주 된 임산부 A씨가 조산 위험으로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후 긴급 분만이 가능한 순천의 대형 산부인과로 전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구급차와 의료진을 긴급 출동시켜 여수공항에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산모를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지역 대형 산부인과 2곳은 24시간 응급 분만 체계와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분만과 미수가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남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최저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한랭 질환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134명, 전남에서 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고 환자 가운데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동상이 25%, 저체온증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이 대표적입니다. 겨울철 사고가 잦았던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구시터널의 개선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해남군은 이번 개선공사 과정에서 노면의 경사도를 바로잡아 배수나 미끄럼 저항을 높이고 터널 내부는 배수로 정비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했습니다. 구시터널은 겨울철 눈이 잘 녹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해남군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것만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여당을 두려워하고 실정법을 어기며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자와 국민들은 최 대행이 경호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